자, 이어서 2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저희가 커뮤니티 실천가의 핵심 역할 5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즉, 옹호자, 리더자, 조직가, 그 다음에 계획가, 그 다음에 조사자, 사정자의 역할이 바로 핵심 역할이다 라고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런 많은 역할들, 핵심 역할에 관련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보조 역할들, 하위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즉 아까 말씀드린 옹호가로서 아니면 리더자로서 조직가로서 그 다음에 계획가로서 또 조사자 사정가로서 활동을 하는 중에 실천 내용에 따라서 다시 또 이렇게 15가지 즉 프로모터의 역할, 대변인, 옹호를 위한 작성자, 연설자의 역할, 또 후보자, 비전 제시자, 연결자의 역할, 코치, 교육자, 촉진자, 중재자, 협상가, 트레이너, 관리자, 제안 작성자, 평가자의 역할들을 그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시간에 그 조사 방법, 지역사회 조사, 그 다음에 사정, 욕구조사하고 사정하고 평가조사, 평가 계획을 세우는 그 단계들마다도 여러 가지 하위 역할들이 있었고 또 과정마다 실제로 지역사회복지 커뮤니티 실천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에서 역할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로모터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기도 하고 또 자원과 또 지원을 얻기 위한 다양한 주민들에게서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지원하는 거죠. 프로모션이라는 홍보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또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지원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변인은 아까 말 그대로 대변가 대신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옹호자의 역할 중에서 대변인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또 옹호를 위한 작성자, 연설자의 역할, 또 후보자, 필요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 실천가들이 어떤 그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그 예를 들면 지역사회 풀뿌리 정치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요즘 이야기하는 그 시의원, 구의원, 필요하면 도의원, 아니면 시장 도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후보로서 나가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 제시자의 역할, 그 다음에 연결자의 역할, 조직적으로 협력적인 잠재되어 있는 어떤 자원을 찾아낸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연결해낼 수 있도록 하고 협력자들을 찾아서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연결하고 아니면 지역사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연결자의 역할. 또 코치, 지역사회 풀뿌리 지도자나 아니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개인과 집단의 조직을 확인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인식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교육자, 필요한 교육에 관한 부분, 코치, 교육, 촉진자 역할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죠. 또 중재자, 연결자의 역할도 비슷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이너, 교육 코치하고도 좀 비슷한 역할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의 욕구조사나 사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OWEH의 원칙, 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방법들까지,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목적과 목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프로그램과 개발과 평가 수업 시간에 하셨던 어떤 제안서 내는 방법들, 제안 작성을 하는 경우도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바로 그러한 역할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 프로그램 사회복지 커뮤니티 실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평가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문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뭐 다 끝나고 총괄 평가라든가 아니면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 평가라든가 아니면 매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실제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율적인지 효과성인지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작은 그 리더들, 풀뿌리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의 역할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도록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러한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핵심 역할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15가지, 실제로 더 많은 역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하위 역할들을 해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 중에서 커뮤니티 조직가의 기능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조직가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이제 유연해야 되죠. 왜냐하면 실천 현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까 지지난 시간에 이론도 배우고 커뮤니티 실천 모델들도 배웠었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커뮤니티,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론.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욕구들이 생겨나는 것들,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를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과정에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큰 욕구의 부족함이나 없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춰지지 못하고 퇴보하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변화되는 흐름들에 때문에 많은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 아니면 사회 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들의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한 욕구들에 있어서 실천 현장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실천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게 있고 다양한 여건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실천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도록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독창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모델이 그렇게 많이 이론들이 그렇게 많고 모델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사회 현상들 아니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현상들이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 실천가들이 그러한 이론들, 즉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어떤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독창성을 가지고 독창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커뮤니티 실천가들의 조직가들이 아주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유연성, 독창성,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커뮤니티 조직가들의 어떤 많은 성격적인 특성들, 유연성, 독창성, 그다음에 훌륭한 리더십의 리더자로서의 어떤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져야 될 조직가의 5가지 기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첫 번째 풀뿌리 조직화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은 그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처럼 모든 일의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죠. 일단 우리가 그룹이다, 커뮤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집단이라고 하면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 복수의 인원이 모이면 이제 집단,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아주 작은 규모로 모인 그런 어떤 조직들을 바로 풀뿌리라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커뮤니티 실천 현장에서 풀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어떤 작은 조직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회 규모 조직의 수준에 있어서도 모든 수준에서 가치 있는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바로 힘이죠. 특히나 현대사회에서의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 숫자가 큰 조직이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정치가들이든
어떤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많은 분들이 표를 바라보고 그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좋은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아니면 그분들이 그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조직가의 초기 노력은 개인이 집단의 공동 목표에 동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즉 조직을 만드는데 초점을 만들고 조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접촉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풀뿌리 조직화, 즉 커뮤니티 조직가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 풀뿌리 조직화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조직가는 지역사회에 복지 메시지를 전파하기보다는 숫자를 우리 조직에 참여하는 인구수를 사람 조직의 구성원 수를 좀 더 늘려가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영향력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 즉 현장 서비스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제로 왜 아웃리치 서비스가 필요하냐? 아웃리치 서비스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많으면 기관의 구성원들이 좀 여유가 있다라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 기관들이 인원도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고 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노인복지기관이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데 기존의 그 노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관을 찾아와서 계신 분들을 돌보기에도 실제로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춰가느라고 다른 일들을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역사회 실천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그 특성상 많은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욕구를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욕구들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많이 주저하시기도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힘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아웃리치 서비스, 즉 현장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가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서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찾아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대변 활동, 옹호 활동, 그다음 계획 활동, 교육 활동 이런 아까 공부했던 실천가의 역할들을 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 커뮤니티 조직은 거의 그 특정 집단들은 이제 그런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들이 많이 약해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티 조직과 기능 중에 하나가 특정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조직가가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자신들의 활동들을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티의 긴급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그럼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조직가가 아웃리치 프로그램 서비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교육과 정보의 제공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죠. 실천가들은. 그러려고 그러면 충분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나 효과적인 어떤 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러한 어떤 서비스의 욕구에 대해서 교육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그러한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와 관련돼서 진실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러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교육하고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야 지역사회복지 커뮤니티 조직가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커뮤니티 워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커뮤니티 조직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성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1대1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은 사회복지 다른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 세분화된 분야에서 개별 어떤 사회복지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활동이다라는 거죠. 커뮤니티 워커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고 교육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와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념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커뮤니티 조직과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다섯 번째가 조사연구자의 역할들입니다. 즉 이러한 그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는 어떤 건지, 또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아니면 또 지속 가능하게 변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책은 어떤 건지,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거나 정책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도 배워야 되고, 타인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도 가지고 있어요. 실천가들이. 그 다음에 설득력과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커뮤니티 조직가의 5가지 기능은 바로 조직화하는 데,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조직화하는 데 있다. 작은 거에서부터 사람을 모아서 조직화하는 데 있고, 두 번째, 그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변화를 필요한 많은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조사 연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커뮤니티 워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원들, 지역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발맞춰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로 커뮤니티 워커다 하는 부분들을 그런 조직가의 기능이 5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커뮤니티 네 번째 실천 기술과 역량입니다. 즉, 커뮤니티 실천가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또 어떤 그 세부 역할들, 그다음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가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실천가들이 실천을 하기 위한 현장에서 실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이나 어떤 역량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천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 실천가의 역할,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한번 되짚어 봤던 거고요. 자, 첫 번째, 그러한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기술들 아니면 역량들은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47페이지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318페이지에 커뮤니티 실천의 핵심 기술과 역량이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을 웨이가 갬블을 모델에 참고해서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을과 커뮤니티 조직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능적 커뮤니티 조직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모델, 이 8가지 모델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과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을 또는 근린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 조직화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과 역량은 뭐냐? 문화적으로 민감한 관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촉진과 대화의 기능,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교육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정의 기술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민감한 관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한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쉽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어렵지 않고요. 한번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도 어떤 그 모델에 따라서의 실천 기술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이러한 그 핵심 역량들이나 그 기술들을 이해를 한다라 그러면 사회복지 커뮤니티의 실천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기 위한 어떤 방법들로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기능적 커뮤니티 조직화입니다. 기능적 커뮤니티 조직화에서의 핵심 실천 기술과 역량은 인권과 사회정의의 문제를 분석하고, 두 번째 옹호의 기술, 그 다음에 옹호를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그리고 리더십 구축과 네트워킹의 기술입니다. 기능적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욕구에 따라서 아니면 사정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 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사회 정의, 한국에서의 사회 정의, 동남아 예를 들어 공산국가 아니면 중국에서의 사회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역 사회마다의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아니면 역량들을 아니면 사회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는 어떤 소수 계층들 아니면 인권이나 사회 정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거나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옹호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옹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저희 공부한 게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어떤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들의 대신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옹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천가의 기술과 역량으로 필요하고요. 또 옹호를 하기 위해서는 대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고 글 쓰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한 어떤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을 끌어가기 위한 리더십 또 꼭 그 리더십이 본인이 리더십을 갖추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그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들을 갖추고 또 그런 많은 갖춰진 조직들이 함께 상호 교류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적 커뮤니티 조직화에서의 커뮤니티 실천가의 기술과 역량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이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하기 위한 인권과 사회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분석과 실천을 통합하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지속 가능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기술들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회는 제자리에 있지 않죠. 계속 변화하죠. 또 그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구성원들의 욕구도 뭐 예를 들어서 욕구의 단계별로 욕구가 메슬로우가 이야기하는 5단계에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 브래드쇼가 이야기한 뭐 규범적 욕구, 비교적 욕구,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된 욕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사회 그 변화되는 사회에서의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도 계속 변화되고 다양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변화되는 어떤 틀에 있어서 또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경제적인 변화에 있어서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분석하는 방법들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변화들을 측정해낼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그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는지를 그러한 성과들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들 또 그런 역량들을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델이 포용적 프로그램 개발 모델입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기술들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탐색을 통해 커뮤니티에 적응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비판적인 사고 기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의사결정 기술, 포용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갖추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통에 있어서 이 포용적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역할과 전형적으로 그 과정들, 변화의 과정들은 좀 촉진하거나 아니면 집단들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포함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기술, 커뮤니티에 적응하는 기술, 또 현재 커뮤니티의 욕구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의 그 변화의 과정이 올바르냐 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변화의 과정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그런 어떤 기준들을 잘 가지고 윤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 또 필요하다라 그러면 이러한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 욕구에 맞춰서 어떤 기준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교육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모델서부터 3교시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